7년 동안 매일 새벽 밥을 차려주던 할머니, 그 뒤에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우연히 서랍 속에서 발견한 것은 7년치 병원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웃으며 살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매일 새벽 5시 최순분 할머니 73세는 손자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그 시간에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젊은 시절 가난한 살림을 꾸리던 때부터,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혼자 아이를 키우던 시절부터 할머니의 하루는 항상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새벽은 할머니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할머니 혼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수십 년의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장판을 딛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손마디가 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국을 올렸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상을 펼쳤습니다. 이민재 22세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새벽에 물소리가 나면 할머니가 밥을 짓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 국 끓는 소리, 수저 놓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민재에게는 세상이 멀쩡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한 뒤로 민재는 쭉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선미 씨는 재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고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이 전부였고 할머니의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민재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은 항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깍두기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늘 따뜻했습니다. 때로는 제철 나물이 올라왔고 때로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가 놓였습니다. 반찬의 종류는 늘 달랐지만 온도만큼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 앉을 때쯤이면 언제나 뜨끈뜨끈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재가 밥상 앞에 앉을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면서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말로 받아쳤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공부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요. 그 말이 밥을 차릴 때마다, 학교를 보낼 때마다, 문을 나설 때마다 나왔습니다. 민재는 그 말이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세대 어른들이 늘 하는 말, 밥 먹었냐, 밥 잘 먹어야 한다. 그런 말들 말이죠. 인사처럼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사실은 다른 의미였다는 걸 민재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할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손인 건지 민재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손이었으니까요. 언제나 거기에 있는 손이었으니까요. 그 손이 밥상을 차리고 점퍼를 다리고 문을 닫아주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오래 그렇게 되었는지 민재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7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재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부터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까지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한겨울 영하의 날도, 여름 폭염이 내리쬐던 날도, 몸이 안 좋은 날도, 잠이 부족한 날도, 무릎이 쑤시는 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은 늘 거기에 있었고 할머니는 늘 웃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민재는 키가 10cm 넘게 컸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수능을 치렀고 대학에 입학했고 첫 학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새벽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5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밥을 안치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 7년 동안 매일이요. 그런데 그 아침들이 사실은 마지막을 새는 시간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민재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작은 것들이 전부 신호였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조금씩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릇을 거의 비웠는데 언제부터인가 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뚝배기째 비우시던 분이 숟가락을 몇 번 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어디서 들은 것도 같았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는 계단을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렸습니다. 손 하나 짚지 않고도 3층 계단을 거뜬히 다녔습니다. 시장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올라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재가 집에 들어오다 보니 할머니가 2층 난간에 두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요.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민재는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언제나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민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현관 앞에 한참 서 계셨습니다. 민재가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바람 좀 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깥은 겨울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바람 쐬기엔 너무 추운 날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할머니가 부엌에서 냄비를 잡고 멈춰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요. 그냥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하고 부르자 할머니는 금세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국간 보고 있었어. 그냥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였습니다. 민재는 늦게 귀가하다가 거실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먼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하나씩 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내 생각.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불도 켜지 않고 혼자 앉아서 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민재는 그게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대학 시험 준비가 바빴습니다. 과제가 밀렸고 친구 만날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웃었습니다. 계속 밥을 차렸습니다. 교복 대신 이제는 민재의 대학 점퍼를 다려줬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문을 나설 때마다 밥 잘 먹어야 해 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재는 그 말이 그냥 인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사실은
매번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건네는 말이었다는 걸 민재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할머니는 아마 매일 아침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더 꼭꼭 챙겼을 겁니다. 더 따뜻하게 차렸을 겁니다. 더 오래 웃었을 겁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 웃음이었는지 민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민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민재가 대학교 2학년 봄이 되던 무렵의 일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 넘도록 주방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소리도 국 끓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이상하다 싶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시간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낸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싱크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아직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쌀이 씻기다 만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차가 왔습니다. 한빛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재는 그 옆에서 할머니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차 안에서도 할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너 아침 못 먹었지. 가서 밥 먹어라. 민재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밥 걱정을 하신다는 게요. 담당의사 이상훈 선생님은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자세한 설명을 기다렸지만 이상훈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재는 절차를 밟고 할머니를 4층 일반 병동 403호실에 입원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면도구와 속옷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바깥은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지만 저녁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방은 늘 정갈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핸드크림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재는 그걸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몇 개 쳐져 있었는데 민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그 동그라미들이 모두 항암 치료 날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을 꺼내려고요. 그런데 속옷 아래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인 봉투 묶음이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봉투들이 여러 장 겹쳐져 있었습니다. 손때가 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오래 만지작거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영문을 몰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7년 전 날짜였습니다. 진단명 3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3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더 꺼냈습니다. 또 영수증이었습니다. 다른 날짜였습니다. 항암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또 꺼냈습니다. 또 영수증이었습니다. 입원 기록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재검사 기록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7년치 병원 기록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요. 이 사람은 혼자 이걸 정리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 전이면 민재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밥을 차리던 그 아침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새벽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불을 피우고 반찬을 만들면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서요.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왜 혼자 감당하셨을까? 같이 병원에 가면 됐는데, 같이 무서워하면 됐는데, 왜 혼자 그 종이들을 서랍 속에 쌓으셨을까? 민재는 그 서랍 앞에서 한참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는 봄 저녁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고무줄이 낡아 있었습니다. 오래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봉투를 꺼냈다가 다시 넣는 일을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지 몰랐습니다. 혼자 이 영수증들을 꺼내보고 날짜를 세어보고 다시 정리해서 넣는 일을 7년 동안 반복했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서랍 앞 바닥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장면들인데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마치 같은 사진을 다른 빛 아래에서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보니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알아줬어야 하는 신호들이 전부 거기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할머니가 밥을 차리다가 갑자기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왜 그래요? 하고 물었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먹어야지. 늦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항암 치료 다음 날이었다는 걸 민재는 그때 몰랐습니다. 항암제가 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의 민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간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기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고 할머니는 안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밥은 먹고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민재는 그걸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못한 건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입원 직전 상태였습니다. 면역이 무너진 상태로 방문을 잠그고 혼자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학교 다녀왔다고 노크할 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혼자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시험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 다른 부모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민재는 추운가 보다 싶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요 하고 물었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방금 왔어. 나중에 영수증을 다시 보니 그날 날짜가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 항암 치료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교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암제를 맞은 몸으로 밤새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방금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참 전부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민재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요. 대학교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합격이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민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그게 기쁨의 눈물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마 기쁨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기까지 살아서 내가 합격하는 걸 봤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겠지요.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거기 있었습니다. 새 점퍼를 사줬습니다. 손으로 직접 다려줬습니다. 그날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냥 기운이 없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고 할머니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싱크대를 잡던 손, 방에서 나오지 못하던 며칠, 창백한 얼굴로 교문 앞에 서 있던 모습, 합격 발표날 흘린 눈물, 입학식 날 직접 다려준 점퍼, 아침마다 건넨 밥 잘 먹어야 해라는 말. 그게 전부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아프면서도 거기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 아침마다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영수증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겁다는 게 이런 건지, 숨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 잘 먹어야 해. 많이 먹어야 한다고. 그 말이 인사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는 걸.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는 걸.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걸 몰랐다는 게 민재는 그게 제일 미웠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영수증 봉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도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는 학생도 보였습니다. 다들 평범한 저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들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도 몰랐으니까요. 7년 동안이나요. 한빛병원 일반 병동 4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7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조명은 은은했고 지연 간호선생님이 복도 끝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저녁 약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딘가 병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어딘가에서 가족들이 환자에게 말을 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민재는 403호실 앞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잠깐 놓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영수증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알고 있다고 말하면 할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몰랐습니다. 놀라실지, 화를 내실지, 아니면 또 웃으실지. 아마 웃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쪽을 보고 있다가 민재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또 그 웃음이었습니다. 입원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점적 주사 바늘이 손등에 꽂혀 있으면서도 할머니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허리가 굳었습니다. 아파서 입원해 계시면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밥은 먹었냐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 이 병실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온몸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안 됐습니다. 울면 할머니가 또 웃으면서 괜찮다고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 웃음을 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재는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 간호선생님이 잠깐 문을 열었다가 안을 살피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병실 안의 침묵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재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왜 말 안 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민재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본 적이요. 할머니는 민재의 눈을 잠깐 봤다가 내려놓은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내가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말하면 내가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7년치 비밀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 가장자리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주름 안으로 눈물이 고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7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민재는 그 눈을 보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를요.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힘들다는 표정 한 번 못 지으면서 그 7년을 웃으며 버텨온 이 사람이 얼마나 작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왔는지를요.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555일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할머니는 혼자 이겨낸 것입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방송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가족들이 환자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403호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둘뿐이었습니다. 7년 동안 단둘이 살아온 그 둘이었습니다. 오직 그 둘만이 아는 것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밥 잘 먹는 거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다야. 그 한마디가 7년을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새벽에 일어난 이유, 쓰러지면서도 교문 앞에 서 있었던 이유, 아프다는 말 대신
밥 먹었냐고만 물어본 이유. 합격 발표날 흘린 눈물의 이유. 7년치 영수증을 서랍 속에 혼자 쌓아온 이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달력에 혼자 동그라미를 치던 이유.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밥 잘 먹기를. 내가 따뜻하게 먹기를. 그게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머니 어깨에 두 팔을 둘렀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이렇게 안아본 게요. 22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안아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한 적도 없었고, 민재가 먼저 손을 내민 적도 없었습니다. 밥상과 점퍼와 잘 다녀오라는 말 사이로 7년이 흘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쳐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어깨가 좁았습니다. 등이 얇았습니다. 등뼈가 느껴졌습니다. 민재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작은 몸이 7년 동안 그 무게를 다 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단도 혼자 받았고, 항암 치료도 혼자 다녔고, 입원 기록도 혼자 쌓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요. 할머니는 처음엔 굳어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팔을 들었습니다. 민재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살며시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민재의 등을 두드리는데 민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등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요.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운 게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가끔 발소리가 지나갔고 멀리서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간호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다 문 쪽을 살짝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두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재는 나중에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할머니 등이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등이 자기 인생 전부를 지탱해온 것이었다는 것. 밥 한 그릇이 그냥 밥이 아니었다는 것. 새벽 5시의 물소리가 그냥 소음이 아니었다는 것. 그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었다는 것. 7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아침들이 전부 사랑이었다는 걸. 밥이 사랑이었다는 걸. 웃음이 사랑이었다는 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한번 안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래 그 웃음을 지켜왔는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손이 얼마나 오래 거칠어졌는지도요. 그 새벽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도요.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냥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